오늘은 태양인 10개 체질, 태양인에는 10개 체질 맥도를 발견이 돼서 태양인은 모두 10개 체질이 됩니다. 그 맥도의 발견에 의해서 10개로 구분되어진 겁니다. 논리적으로 태양인을 10개의 체질로 나눈 것이 아니에요. 여태까지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했지만, 첫 번째 이제 담어 체질인데, 담어 체질은 24개 체질 중에서도 처음에 이제 담실, 간실, 소장실, 심실, 방광실, 그 다음에 담허의 순위를 가지고 있어요. 여섯 번째로 많은 체질이에요. 제일 많은 게 담실이고, 두 번째가 간실이고, 그 다음에 소장실이고, 심실이고, 그 다음에 소민 방광실 체질이고, 그 다음에 태양인 담어 체질이에요. 태양인 중에서 가장 많은 체질이에요. 나머지 9개 태양인 체질들은 굉장히 귀해요. 적지만은 있고, 그 태양인 체질들은 어떠한 약 처방으로 잘 듣지 않아요. 참 골아픈 체질들이지. 침은 조용하죠. 조용한데 약은 이재만 선생님 미우도식장탕이나 오가피상청탕이라는 처방을 창방하시긴 하셨는데 그렇게 적방이 못 된다고 봐요. 임상에 활용을 해보면. 도리어 염 선생이 개발하신 표증 치료의 개사탕이나 마사탕이 훨씬 저용합니다. 응용해서 써봄직함만 해요. 개사탕, 마사탕은 개지탕에다가 사역산, 고방사역산 합한 게 개사탕이고, 마사탕은 마황탕에다 사역산 합한 게 마사탕이에요. 그 사역산이 시효자격 지질 감초 그렇게 들어가는 듯이 조금 서늘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근데 담어 체질 일단 맥도부터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맥도를 한번 읽어보시죠. 담어 체질, 대장대 담소, 좌세 관맥이 소세로 뛰고 우세촌맥이 중세로 뛰고 있다. 담어 체질의 세촌맥이 중세 이하로 뛰고 있다면 대장실 체질의 우세촌맥은 중세 이상으로 뛰고 있다.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중세라 그래도 좀 크기가 조금 크고 다르고 그런데 이제 그거는 많이 숙달된 사람이 이제 맥을 볼 때나 감별할 수 있는 거고, 보통 대세로 뛰지 않는다, 중세의 스타일로 뛴다, 그렇게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의외로 가끔 볼 수 있는 체질들이에요. 담어 체질. 여기서도 침을 넣을 때 아직은 임상에 들어가질 않은데 지금 거의 다 개론이 끝나가는 판이에요. 지금 이제 곧 임상으로 들어갈 판인데, 사실은 영수보살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어 왔고, 또 그렇지만 오행침법을 쓰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사실 영수보살이에요. 그리고 내경에 나와 있는 영수보살에 대한 내용 가지고 또 이제 거론들을 하는데, 거기는 분명히 그 경락의 유주에 따라서 영수하는 방법이다라고 쓰여 있지는 않아요, 사실은. 근데 후세가들이 침치 연구를 하면서 영수보살에 대한 고민을 하던 중 그 경락의 유주대로 놓는 것을 수침이라 그러고 이제 보하는 거죠. 그 다음에 경락의 유주 반대 방향으로 놓는 거를 이제 영침이라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사하는 방법을 사용해 봤더니 임상적으로 대단히 효과적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나라의 그 위대한 그 침술 도인이죠. 사암도인이 이제 오행침법을 작방하면서 그 영수보살을 썼는지는 기록이 없지만은 나중에 그 금호 김홍경 선배께서 영수보살을 활용을 해서 많은 환자들을 치료했던 예가 있고,
그분이 이제 오행침법을 보급한 참 큰일을 하신 분이라고 보면 돼요, 사실은요. 그래서 한의원을 하는 그 바쁜 중에도 그 오행침을 보급하기 위해서 무진 애를 쓰셨고 40일 강좌라는 그런 강좌를 열어서 학생들을 많이 지도해 준 걸로 압니다. 나도 개업 이후에 나랑은 차이가 몇 년 안 나기 때문에 내가 강의를 듣지 못했고 책은 읽어봤고 2번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금호 선배께서 나한테 이제 그 가끔씩 선물을 많이 해준 그 기억이 있어요. 내가 이제 만나러 갔을 때 나보러 어떻게 지내냐, 그래서 처음 만났을 때, 그래서 내가 헤매고 있다.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라고. 그랬더니 그래도 뭐를 많이 연구를 하느냐, 그래서 고방을 지금 연구하는 중이다.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하더니 좀 방에 들어가서 앉아 있으라면서 내시를 소개를 해주더라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대화를 좀 나눈 적이 있고, 그 이후에 따로 한번 만난 적이 있고 이래요. 지금 이제 건강이 좀 안 좋으신 걸로 아는데, 하여튼 오행침의 보급에 큰 역할을 하신 분이고, 정식적 한의사로서 또 원어사암수법이라고 나중에 또 이제 그분에 대해서 보급되는 오행침법이 있는데, 그분은 이제 정식 한의사는 아니고, 하여튼 그 제야 연구인으로서 또 한의사들한테 많은 연구를 한 내용을 보급한 분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담어 체질은 결국 담실 체질의 그 승격방을 반대로 놓는 거예요. 우리 입사 체질 침해에서는. 근데 이제 정격, 이거는 이제 사암도인의 정격을 그대로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격을 거꾸로 놓는 거를 승격으로 쓰니까 사암도인의 승격 따로 승격을 쓰질 않아요. 왜냐면 그 담실 체질 같으면 이제 뭐 말하자면 상향근 통격흡계인데, 그 사암도인은 화혈을 사용한다. 화혈을 사용해서 금을 극하지 못하게, 금기를 깎지 않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쓰는데, 그는 난경에 나오는 그대로를 답습하는 내용이에요. 똑같이 그렇게 돼 있어. 근데 난경이 위대한 책임에는 분명한데, 염 선생님께서도 사암도인의 승격은 그대로 존재하고 본인은 정격을 반대로 놓는다. 그럼 나도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 그러면은 똑같은 혈자리를 순서만 다르게 방향만 다르게 놨다 이 말이에요. 근데 효과가 있거든. 이게 영수보수가 맞는 거예요. 괜찮다 이 말이에요. 꼭 내경이 안 나온다 해서 그건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임상에 적용을 해서 되면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태양인 그 생김새 성격은 굉장히 짧기 때문에 여기서 맥도를 다 읽어내고 그 다음에 생김새 성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그 담어 체질은 여기 좌우로 따라서 그 우촌맥이 이렇게 중세로 뛰고 저기 좌관맥이 이렇게 소세로 뛰어요. 그래서 이제 그 도표 그대로 진행되니까 참고하시면서 읽어보시죠. 간어체질. 간어체질, 폐대 간소. 좌세척맥이 소세로 뛰고 우세관맥이 중세로 뛰고 있다. 때로는 간어체질의 우세관맥이 미약하게 뛰는 때가 있어 3초 허체질과 혼동될 때가 있으니 주의하기 바랍니다. 이런 말을 써놓으신 거는 태양인 체질 맥이 뛰는 모습들이 굉장히 약해. 표현을 하자니 중세, 소세 그런데 굉장히 다들 약해요. 맥이 없어 한마디로. 사람이 맥이 없지는 않은데 태양인들은 굉장히 그 영특해요. 눈도 바짝바짝하고 그런 편인데 이상하게 맥은 힘이 없어. 그 이제 우리가 보는 체질맥이 힘이 없다는 얘기죠. 굉장히 약하게 뛴다. 벌써 그러니까 우리가 맥을 딱 잡았을 때 제일 많은 체질이 담실, 간실, 심실, 소장실, 심실 이렇다 그랬잖아요. 그런 맥도는 대셈은 정말 크게 우리가 차리기 쉽게 크게 뛰어요. 근데 벌써 태양인 맥 체질들은 맥을 잡으면 일단 약해.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럴 때는 이게 좀 담화 체질 아닌가? 그리고 이제 그 좌천맥이 중세로 뛰고 이런 담화 체질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접근해서 판단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소장어 체질이요. 소장어 체질, 방광대, 소장소, 좌관맥, 천맥이 동시에 소세 또는 중소세로 뛰고 우세촌맥, 관맥이 동시에 중세로 뛰고 있다. 예, 근데 여기 도표에서는 이제 중세 그림으로 그려놨는데 굉장히 다 약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누르는 강도에 따라서 아주 소세를 느끼는 사람도 있고 조금 덜 누르는 사람, 그 감각이라는 게 굉장히 그 말로 표현하기 힘들어. 중세로 뛰고 있고 천관이 중세로 뛰고 있고 그 다음에 촌관이 또 소세로 뛰고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된 게 소장어 체질인데 다 약하다 이 말이에요. 하기야 내경에 나오는 그 우맥법을 설명한 그 난경에 보면 난경에 이제 처음 부분에 맥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는데 콩 3개 무게를 다 눌러가고 삼속중이라고 그런다면 콩 3개 무게라는 게 몇 g인지 알 수가 있다 그거. 그거를 어떻게 감도해? 이제 그런 것은 전부 감각이다 이 말이에요. 그 감각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그 어중뛴 표현인 것 같아도 그걸 자꾸 훈련하면 그거 대단한 거예요. 그 다음에 삼초 체질. 삼초호 체질, 방광대 삼초소, 좌세척맥만이 소세로 뛰고 있고 우측맥은 삼부가 모두 무맥이다. 삼초호 체질과 삼초실 체질은 우측맥의 삼부가 모두 무맥인데 비하여 위실 체질과 비실 체질은 좌측맥의 삼부가 모두 무맥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걸 맥도를 자꾸 우리가 숙지하는데 노력을 하다 보면은 뭐 쉽게 알 수 있어요. 뒷장에 가면은 54페이지 가면은 비실 맥도라든지 위실 치질 맥도에 대해서 그림이 나오는데 거기에 되면은 좌측 맥이 3부가 모두 맥이 안 나와요. 없어요. 예. 그 다음에 심포 체질. 심포 체질, 심대, 심포소, 좌실 간목이 중세로 뛰고 우세촌맥, 관맥이 동시에 중세로 뛰고 있다. 예. 심포 체질 귀해요. 아주 귀한데 제가 예란방병원에 선생님 오셨을 때 가서 맥을 한번 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이 심포 체질이야. 처음 봐서. 또 봐도 심포 체질이야. 그 심포 체질이라 그랬더니 선생님이 맞다 그러시더라고. 침을 놔보래. 그래서 희귀한 체질이니까 혈자리가 갑자기 생각이 난다. 선생님 쳐다보고 계시니까. 근데 그때는 내가 생긴 맥도와 그 혈 시험을 맨날 내가 혼자서 봤기 때문에 잠깐 생각하니까 기억이 나더라고. 그래서 침을 놨어요. 그 여자한테 3번이나 감사하다는 소리를 들었고 처음 맞아봤대 이런 침. 이렇게 몸이 좋은 일 금방 맞고 그리고 여기 또 왔었어요. 침 맞으러 한동안 다녔었어. 멀리서 왔어. 저 일산에서부터. 그래서 이제 나도 귀중한 그 심포 허체질에 대한 임상 경험을 갖게 된 하나의 기회가 됐는데 사실은 우리 연구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이 사실 24 체질 맥도를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 정말 확보가 됩니다. 모든 체질이 확보가 돼서 그런 환자들을 봐야 돼요. 근데 그게 희귀하거든. 희귀하고 그런 사람들이 확보해서 진짜 무슨 선물이라도 주는 한이 있어도 확보를 해놔야 돼. 그래서 왜 원병에 전에 있을 땐 동신문 회원들 여기 오게 한 이유가 바로 그거지. 다른 이유가 없어요. 많은 사람을 보라고. 내가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내가 사정을 해갖고 사실 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인천에 사는 사람도 그 사람 체질 못하고 그 사람도 희귀 체질인데 자기도 굉장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침 맞고. 근데 그 사람한테 전화번호 내 컴퓨터에 입력해놨어요. 그래서 무슨 일 있을 때 꼭 한번 와달라고 내가. 근데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한번 모셔가지고 맥을 보게 하죠. 이제 실제로 신허 같은 것도 그렇게 그 환자를 하루에 몇백 명씩 본다면은 그렇게 이제 그런 환자들이 많이 다양하게 오겠지만 그렇게 몇백 명씩 오지 않잖아. 한방병원이 아닌 다음에는. 그래서 그 사실 그 석곡 부인이 신허거든. 그런 거 참 그 보면은 참 정말 그렇게 뛰거든 맥이. 참 이거 정말로 객관적인 방법이에요 이거. 그리고 침을 놔보면은 침이 체질이 정확하면은 어떤 긍정적 반응이 바로 10분 15분 만에 나오고 아니면은 잘 모르겠는데 뭔가 안 좋은 거로 나오고 예민한 사람들은 바로 안 좋다고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체질감이 얼마나 용이해. 혹시 우리도 아무리 맥도를 갖고 있고 객관적인 방법인 이 맥도를 인지한다 하더라도 실수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한번 실수해서 침 나서 부작용이 난다면 다시 정진해서 보면 찾을 수 있고 한 번 찾아놓으면 그 사람이 이 지구상에 사는 동안은 그 체질은 변함이 없는 거거든. 다른 방법으로는 꼭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난해해요. 24개 체질을 나눈다는 거는. 그 다음에 이제 심어 체질이에요. 심어 체질 신대심소 좌세척맥이 소세로 뛰고 우세촌맥 관맥이 동시에 중세로 뛰고 있다. 여기 이제 도표 그림 저기 하나 다 써놨죠. 심어 체질. 그 다음에 위실 체질. 위실 체질 위대 담소 좌측맥이 무맥이고 우세관의 대세로 뛰고 있다. 좌세촌과 좌세척의 무맥이 때로는 너무나 친미하여 감지가 어려운 데서 차라리 없는 편으로 간과하는 것이 옳다는 결론이고 또한 실제 맥진상 무맥인 경우가 더 경험되는 데서 좌측맥을 무맥으로 처리한 것이다. 예, 사실 맥을 보다 보면은 약간 뛰는 것 같기도 하고 좀 딴 데도 뛰는 것 같고 이런 것을 많이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손에 그 누르는 지력의 상태에 따라서 정말로 그렇게 딱 나오는 것을 선생님이 경험해서 그려놓은 거거든. 조금만 잘못 놓으면 여기도 뛰는 것 같고 저기도 뛰는 것 같고 그래요. 그래서 책에도 선생님이 그런 말씀하셨지만 한 살이라도 어린 나이에부터 시작을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그 뭐랄까 하소연을 써놓으신 거를 볼 수 있어요. 책에 보면은. 비실맥. 비실 체질 비대간소 좌측맥은 무맥이고 우세촌맥이 중세로 뛰고 있다. 좌측맥이 무맥인 점이 비실 체질과 위실 체질의 두 체질이 동일하다. 따라서 우측맥이 열쇠가 되는데 우세촌맥이 중세로 뛰면 비실 체질이고 우세관맥이 대세로 뛰면 위실 체질이 된다. 비실 체질맥이 좌측맥에 있어 무맥인데 비하여 대장실 체질이 좌측맥은 좌세척에서 소세인 미수한 맥이 뛰는 데서 이것을 무시할 경우 무맥과 혼동될 우려가 있다. 더욱이 우측맥에 있어서는 우세촌맥이 두 체질 모두가 동일하게 중세로 뛰고 있는 데서 더 주의가 요망된다. 예. 이제 비실 체질에 대해서는 이제 그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 재미있는 에피소드인데 선생님이 미국으로 도미하시기 직전에 이 맥도를 사모님 수첩에 그려놨어요. 12혀 체질과 12실 체질. 그리고 사모님한테 부탁을 하고 떠나셨어요. 내가 미국 가서 혹시나 무슨 일을 당하거나 이거를 누구한테 주거라. 주기를 바란다. 그 맥도를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교통사고 나서 뭐 잡고하실 수도 있고 이런 위험이 있으니까 자기는 이거 정말 열정을 가지고 찾아내는 맥도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러 한참 있다면 이제 그 엘한번병원 염정훈 원장이 먼저 왔고, 그 다음에 이제 사모님이 뒤늦게 오시게 됐는데 오다 보니까 사모님이 몇 년 동안 이제 수첩을 들고 딴 것도 적고 이러다 보니까 그 맥도 그렇게 한 장이 떨어져 나가 버렸어. 없어져 버린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다 기억을 하시는데 비실 맥도를 기억을 못 하겠는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러다 뉴욕에서 임상을 하시던 중에 23개의 맥도에 없는 맥도가 나온 거야. 아 맞아 이게 비실이구나 그러고 찾아내셔서 그날 너무 기분 좋으셔서 그 여원장하고 축하 그 한잔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 그 책에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이 관찰가고 선생님은 굉장한 그 연구가시지. 자기가 그 발견한 것을 절대 그 보존하려고 그런 일까지 하셨던 거죠. 그런데 이제 다행히 23개 체질 맥도는 훤히 기억을 하신데 또 한 장에는 그려져 남아있는 게 있었고 한 장은 떨어져 나갔지만 다 기억을 해놓으신데 비실 맥도가 기억이 안 나시던 거를 기억을 나중에 임상을 통해서 환자를 통해서 다시 찾아내는 계기가 됐고 그 전에 이제 라스베가스에서 한번 세계 친구 대회가 열린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송일병 교수님 이런 분들도 참석을 했는데 그때 사실 그 팜플렛에 그려놓은 비실 맥도는 선생님이 엉터리로 그려놓으셨다. 이런 말씀도 이제 책에 솔직하게 다 토로를 해 놓으셨어요. 그때 비실맥도는 잘못 그려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에피소드가 있는 게 비실맥도입니다. 그 다음에 대장실체질이요. 대장실체질, 대장대, 소장소. 좌세척맥이 소세로 뛰고 우세척맥이 중세로 뛴다. 네, 폐실. 폐실체질, 폐대심소. 좌측맥에 있어서 세촌, 세관, 세척맥이 모두 통째로 붙어서 마치 긴 막대기 모양으로 일자형으로 뛰고 있어서 세촌, 세관, 세척 3부의 구별이 안 된다는 표현이 옳을 것 같다. 그리고 우측맥도 또한 좌측맥과 거의 비슷하나 세척맥이 없는 데서 좌측맥보다는 길이가 좀 짧다고 한다면 좋은 표현이 될 것 같다. 예. 태양인 10개 체질 맥도 이제 설명을 지금 다 책을 통해서 읽어봤습니다. 예, 물론 희귀 체질들이 많아요. 담어를 빼고는. 담어는 간혹 있는데 나머지 체질은 굉장히 희귀해요. 하지만 없는 게 아니에요. 없는 게 아니고 이 체질은 이 침 아니면 들어먹질 않아요. 약도 참 문제가 심각해요. 태양인들. 근데 워낙 희소하기 때문에 임상을 하는데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맥도를 믿지 않는다면 폐실맥이 뛰는데도 자꾸 이거 담실 아닌가 그래 버리고 막 이럴 수가 있어. 그러지 말고 과감하게 이 맥도를 인지하고 있다면은 머릿속으로 손끝으로 인지하고 있다면 과감하게 한번 놔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럼으로 인해서 확실히 그 체질 그 환자에 대한 체질을 정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고 또 효과를 완전히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김새 성격으로 넘어갈게요. (64페이지) 주로 태양인 10개 체질이라는 설명은 담어와 간어예요. 간어가 많아서 간어를 집어넣은 게 아니라 선생님 본인이 간어 체질이에요. 선생님 본인이 간어 체질이다 보니까 간어 체질에 대한 어떤 관찰이 많이 돼 있는 상태죠. 딴 체질들은 희귀하게 어쩌다 한번 1년에 한두 명 올까 말까 2, 3년에 한두 명 올까 말까 이러니 이걸 뭐 어떻게 통계를 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선생님 간어 체질이고 염원장도 간어 체질이고 사모님도 간어 체질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으셨던 거지. 그래서 이렇게 많이 이제 써놓은 거예요. 나머지 그 66페이지 가보면은 나머지 체질들은 뭐 그냥 이게 거의 넘어가다시피 하고 그렇게 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다음 체질. 담어체질, 대장대, 담소, 심성질, 골격과 근육이 발달되지 못한 세장형에 속하며 육체적 노동이나 운동선수로는 적합치 않다. 목은 길고 어깨는 처져 있고 흉곽동은 예각이고 머리 크기는 보통이고 머리카락은 가느나 탄력이 있고 눈빛은 아주 예리하고 음성은 가늘고 청쾌하다. 말수가 많고 목덜미는 가늘고 긴 편 또는 보통이다. 공룡은 심화 비경, 복직 긴장근
복직 근긴장이 있고 마른 편이고 날렵하게 잘 걸으며 땀은 좀처럼 안 흘리며 소변을 잘 볼 때가 건강이 좋으며 교우에 능하고 매우 사교적이며 외향적이다. 따라서 친구도 있고 주위 환경에 잘 적응하며 처세를 잘해 나간다. 남의 말도 잘 듣고 배려도 잘해주지만 앞뒤를 정확하게 자로 된 듯이 검토해보고 결론을 내는 철저한 데가 있어 전혀 허술한 데가 없다. 알레르기는 면역 이상에서 오는 병에 잘 걸리고 각종 공해 및 화학약품에 약하다. 재래식 맥상은 세한 편이며 수족은 찬 편이다. 두뇌는 명석하며 책임의식이 강하며 매사를 지혜롭게 처리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 않아도 정확하게 판단하여 나가며 자기 앞가림을 할 줄 안다. 남의 말을 심도 있게 들어주고 또한 남을 배려할 줄 알며 매사를 절제하면서 정당하게 살려고 한다. 이론도 좋고 언변도 좋은 편이다. 대체적으로 소식이고 육식을 좋아하지 않으며 안 먹어도 헛허증이 생기는 법이 없다. 발명가, 예술가, 문학가, 자연과학자, 기술자 등 전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다. 예, 이 당호 체질뿐만이 아니라 태양인 10개 체질, 태양인 체질들이 모두 다 그런 편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알고 있던 그래서 뭐 영웅호걸들이 태양인이고 뭐 그렇게 상상하기에 굉장히 무람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한마디로 독특한 어떤 분야에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예리하고 명철한 머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한마디로 사회생활이 사실은 그렇게 적응력이 뛰어나지 못해요. 태양인들. 이게 무슨 발명가 있잖아요. 무슨 장인 이런 사람들이 그 고집불통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 태양인 계통이 많아요. 근데 그런 것도 우리가 추측하고 우리가 상상할 뿐이고 결국은 맥밖에 없어요. 맥으로 관찰하고 또 침진을 해봤을 때 나타나는 반응 가지고 무슨 체질이다, 태양인 무슨 체질이라고 확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간호 체질이요. 간호 체질, 폐대 간소, 심성형, 세장형으로 마른 편이며 보통 머리통에 목은 긴 편이고 어깨는 처지고 흉과 부은 예각이고 수족은 찬 편이며 소음인과 다른 점은 효리가 견실한 데가 있어 좀처럼 자한하는 법이 없고 복진상 복력이 매우 견실하다. 머리카락은 가늘고 부드럽고 눈빛은 예리하고 음성은 가늘고 명쾌하다. 청쾌하다. 예. 말수가 적으며 양제방 북직근 긴장 걷는 것을 좋아하며 땀을 잘 흘리지 않으며 소변을 잘 볼 때가 근간이 좋으며 머리가 좋고 창의력이 풍부하다. 교우에 능하지 못하고 사교성이 부족하며 내향적이다. 따라서 친구가 많지 못하고 혼자서 자기 일에 매진하며 예. 매우 합리적으로 사는 데서 남의 간섭받는 것을 싫어한다. 남이 하는 말을 잘 들어주고 남을 대단히 배려해준다. 그러나 남의 신세를 지는 것을 크게 부담스럽게 여기는 데서 늘 말로 퍼주고 대로 받는 인생을 산다. 말로 퍼주고 대로 받는 인생을 산다. 고통을 주면 마음의 상처를 크게 받아 병이 된다. 알레르기 등 면역 이상에서 오는 병이 매우 잘 걸린다. 각종 공해 및 화학약품에 매우 약하고 육식을 좋아하지 않는다. 간호 체질은 이제 선생님 본인이 그러시고 또 식구들이 간호 체질이 많다 보니까 많은 이제 관찰이 되셨고 또 그 중에서 이제 환자들 옛날에 보실 때 그 환자들이 나한테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간호 체질 환자가 있었는데 주사를 맞았다. 난리나. 온몸이 뚱뚱 붓고 뭐 난리가 나. 민질만 맞아도.
그 사람이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이제 그 사람 데리고 밥도 사주고 그랬는 거야. 자주 오라고. 왜냐면 가르칠 맥도가 적으니까. 그래서 관찰하시려고. 그래서 이제 따라가서 밥을 먹는데 중국집에 가면은 아무것도 넣지 말고 조개만 넣고 국을 그 짬뽕을 해달라 그러는데 딴 걸 먹으면 또 안 좋으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관찰을 하셨고 이렇게 이런 기록이 남아 있는 거예요. 나머지 지금 7개 체질들은 앞으로 읽을 텐데 이거는 많은 아직 연구가 필요해요. 내가 읽을게요. 심어 체질. 심어 체질은 담어 체질과 심성질 참조라고 돼 있어요. 야, 예민하고 이제 담어 체질 아까 얘기한 대로 내나 그런 부류예요. 소장어 체질도 마찬가지. 담어 체질과 심성질 참조라고 돼 있어요. 그 심포 체질도 마찬가지. 담어 체질과 심성질 참조라. 그리고 심포 체질 마찬가지로 담어 체질과 심성질 참조. 심성질 참조의 심성질이라는 얘기는요. 24체질 진료 제요에 나와요. 심성질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한마디로 쉽게 얘기해서 좀 예민하고 까칠하고 날카롭다. 이런 좀 많은 편이고 그럼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신경 예민하고. 그러면서 머리는 비상하고 뭐 이런 스타일 있잖아. 왜? 똑똑이 떨어지는 사람들. 까칠하고 말라가지고. 비실체질, 남녀간에 모두 마른 듯한 체격을 가지고 있었고 얼굴도 가름하고 생긴 것이 모두가 염려했다. 이 태양인들의 특성이에요. 위실체질, 보통 체격이 예민자이며 수족이 차다. 그 다음에 폐실체질, 모두가 살찐 사람은 없었다. 이제 이렇게 돼서 생김새와 성격을 이제 이렇게 해서 끈 맺었는데 나중에 대장실체질 참 하나 남은 관골이 좀 나온 편이고 몸집이 크며 뼈대도 좀 있는 편에 속하고 머리는 대단히 좋아서 뭐든지 한번 보면 즉각 해내서 젊어서는 못하는 일이 없다. 이게 이제 대장실 체질이에요. 대장실 체질은 선생님 친척분이 동성가 그분이 대장실 체질이야. 참 이 사람 뭐 못하는 일이 없었대. 근데 딴 거는 아무것도 안 들어보. 대장실 체질 사 대장방 듣는 거야. 약도 쓸 수가 없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 같은 것들이 다 이제 지금 진료 제요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읽다 보면은 참 이런 체질들은 후세방, 우리가 약을 쓰려면 일반 후세방으로 참 처방내기 정말 어려운 체질이에요. 그냥 쉽게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썼다가 큰 코 다쳐. 태양이들은 정말로 쉽지 않아요. 딴 체질들은 표치 본치 개념을 어떻게 좀 받아주기도 하는데 이 체질들은 약을 조금만 잘못 써도 영 뭐 큰일 난다고 부작용이 나쁜다 이 말이에요. 왜 가끔가다 인삼, 홍삼 제품 안 맞는 사람들이 걸려들잖아. 아주 심하게 안 맞아.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좀 더 확실하게 치료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체질들도 있다는 것을 알고 또 공부하면은 감별해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환자를 대하면 소홀함이 없으리라 봅니다. 여기까지.